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드디어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자, 벌써 14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조체를 활용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구조체 활용 프로그램 실습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bio.txt라는 텍스트 파일을 여러분은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메모장처럼 메모장에다가 이름, 나이, 키, 그리고 몸무게에 해당되는 정보값을 6명에 대한 정보값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임의로 값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제시한 이 데이터 샘플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뭘 해야 될까요? 자, 요구사항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6명의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정보가 저장된 bio.txt 파일을 읽고 구조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각 대상자의 키 그리고 몸무게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BMI 계산했던 샘플이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죠. 만들어 본 적 있죠. 자, 이번에 BMI 한 번 더 계산해 봅시다. BMI 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값을 마찬가지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BMI 값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BMI 계산을 위한 함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때는 BMI 계산을 위한 주소 전달 함수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전달 함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BMI 값, 이름, 나이, 그리고 BMI 값을 BMI.txt라는 출력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자, bio.txt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값을 읽고 그리고 우리는 bmi.txt라는 텍스트 파일에다가 출력 파일을 만들어서 이름, 나이,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BMI 값이 출력되게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BMI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결과로 출력해라고 합니다. 자, 내림차순,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점점 출력되는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끔 우리가 값을 정렬시키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정렬은 순서를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자, 1, 2, 3, 4, 5, 6, 7, 8, 9. 방금 저는 오름차순으로 된 순서로 방금 말을 했었습니다. 19, 8, 7, 6, 5, 4, 3, 2, 1. 자, 이거 일종의 내림차순입니다.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내려가고 있죠. 점점 작게 내려가는 것이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떨 때는 데이터들이 순서가 없이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공학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전공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필요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기준에 맞추어서 정렬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정렬과 관련된 거 우리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실습 문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프로그램 개발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데브-C 개발 환경을 띄워 주십시오. 자, 지금 우리는 저는 띄워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여러분들 데이터 파일 만들어 주십시오. 자, 데이터 파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저는 지금 작업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 C 드라이브 밑에 C 프로그램스라는 폴더 밑에 저는 지금 우리가 실습하는 코드들이 모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폴더에다가 저는 bio.txt 파일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셨던 그 정보값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파일을 닫고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친절하게 주석 좀 달아봅시다. 자, BMI 계산 후 내림차순 차순으로 정렬된 결과 출력. 좀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만 주석에 달아놨습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입출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샵 include 뭐죠? 자, 다 같이 외칩시다. stdio.h라고. 자, 그리고는 메인 함수 시작해 볼까요? void main. 자, 그런데 우리 뭐를 위한 실습이었죠? 구조체를 위한 실습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구조체 하나 선언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어디에 쓰든지 이 구조체 자료형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자, 나는 타입을 정의하겠습니다. define df죠. 타입을 정의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죠? struct 타입이죠. 구조체 타입입니다. 자, 어떤 멤버를 가지고 어떤 구조체명을 가지게 할 건가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니까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줄게요, 저는. 구조체명은 person입니다. 멤버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이름이 필요했죠. 왜? 우리 텍스트 파일에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순으로 각 한 줄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값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값들을 저장할 공간, 각 멤버를 만들면 되겠네요. 자, 네임 줍시다. 이름은 우리 그렇게 길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10자 또는 20자 여러분 임의대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받아들일 값은 나이 값이 필요하죠. 그러면 나이를 위한 멤버, 그리고 플롯 타입으로 키가 있었죠. height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 정수값으로 몸무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int로 weight라고도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고민할 게 있습니다. 실제로 파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BMI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BMI 계산할 거죠. 그러면 그 BMI를 저장시켜 놓읍시다. 관리를 합시다. 어디에? 이 구조체의 멤버로서. 자, 그러면 플롯 타입으로 BMI 또 우리 넣어줍시다. 멤버로서.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구조체 선언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메인에서 우리는 이 구조체로 데이터 파일에서 읽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보들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person으로 저는 먼저 person으로 이 person이라는 이 구조체 자료형으로 배열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P라고 이름으로 저는 배열 만들게요. 그리고 우리 총 몇 명이죠? 데이터 파일에 6명 정보죠. 그러면 나는 6개 칸이 필요하다. 한 칸 한 칸마다 구조체 하나하나가 들어갈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가 들어갈 거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반복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반복문을 위한 제어 변수 2개 선언해 볼까요? int i, int j 선언해 볼게요. 자, 둘 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켜버릴까요?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지금 파일에서 값을 읽어오고 파일로 값을 출력하고자 하죠. 서로 다른 파일이 될 거죠. 입력은 bio.txt에서 출력은 bmi.txt 파일로 만들 거잖아요. 파일 2개를 열어야 되네요. 자, 그 2개를 위한 파일 포인터 변수 선언합시다. 파일이라는 자료형으로 포인터 변수 fpin 입력을 위한 파일 포인터 변수 마찬가지로 파일이라는 타입으로 또 다른 파일 포인터 변수 fpout이라고 할게요. 자, 이 녀석은 출력을 위한 포인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일 포인터 변수 준비해뒀으니까 이제 각각의 파일을 열어봅시다. 자, fpin은 자, 나중에 주소가 돌아오겠죠. 예를 들어서 fopen 뭘 열까요? 먼저 우리는 bio.h를 엽시다. bio.h를 엽시다. bio.text죠. 자, 상대 경로를 줬습니다. bio.text를 열고 그리고 왜 열까요? 우리는 먼저 입력을 위한 거였으니까 읽기 위한 fopen이었다, 맞죠? 그러면은 모드를 r로 선언해 줍시다. 두 번째, 또 다른 파일 포인터 하나 엽시다. 파일 포인터 하나 가지고 옵시다. fpout을 위해서. 자, fopen 합시다. 이번에는 쓰기 위해서 파일을 엽시다. 이번엔 우리가 요구사항에서 지정해 줬습니다. bmi.txt라고. bmi.txt 파일을 나는 쓰기 위해서 열겠다. 자, 그러면은 모두도 지정해 줘야겠네요. 뭐라고? w라고.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파일을 잘 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자, bio.txt 파일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읽고 오고 그리고 BMI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구현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주석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파일 입력 및 BMI 계산이라고 주석을 처리해주고, 자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저는 파일에서 값을 읽어오고 BMI 계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while 자 언제까지 우리는 파일을 읽어드리면 됩니까? 파일의 끝에 갈 때까지. 그래서 파일 끝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feof를 사용하면서 파일 포인터는 fpin이겠죠. 우리가 논리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이 함수로서 논리식을 만들었네요. 하지만 이대로 쓰면 되나요? 아니요. 값을 반대로 만들어줄 필요는 있겠네요. 계속적으로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fpin 이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가 파일의 끝을 가리키고 있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면서 반복 작업을 해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복해서 할 일이 뭘까요? 한 줄 한 줄 읽어오는 게 반복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줄 읽어오고 나서 그 한 사람에 대한 BMI 계산도 반복해서 할 일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내용이 들어가게끔 할게요. 자, 여기에 우리는 먼저 fscanf로 입력 받읍시다. 자, fscanf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는 어디에서 읽어와야 된다는 파일 포인터 변수가 사용돼야 됩니다. 지금 입력될 녀석의 주소는 fpin이 들고 있다. 맞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입력받을까요? 지금 우리가 입력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제일 먼저 존재하는 것은 이름에 해당되는 문자열일 겁니다. 그리고 탭으로 그 다음 값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은 정수에 해당되는 나이 아닌가요? 그러면 정수가 필요하겠네요. %d가 필요하겠네요. 그런 다음은 또 탭으로 넘어가서 키에 해당되는 값, 실수값이죠. %f가 되겠죠. 그리고 또 탭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몸무게에 해당되는 정수값이네요. %d가 제가 입력받고 싶은 우리 프로그램이 한 줄로부터 입력받고 싶은 것을 형 지정시켜서 입력되는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뭐죠? 이 각각의 값이 어디에 들어가라 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자, 우리 P라는 배열 만든 기억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지금 I라고 하면 지금 제가 I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0으로 초기화시켰죠. 그러면 이 I, 인덱스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되겠네요. 배열의 구조체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자, 이 요소의 멤버인 네임에다가 %s로 받아들인 이름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집어넣어라. 자, 두 번째 %d에 해당되는 값은 나이죠. 그러면 age가 되겠죠. 하지만 age는 일반 변수죠. 배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위해서 주소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왜? 입력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스캔F 쓸 때도 여러분 주소 마크 썼죠? 일반 변수 앞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age는 일반 변수처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엔드 마크를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입력받는 값은 키에 해당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소가 필요하고 pi 키 그리고 네 번째로 들어올 %d에 해당되는 값은 몸무게죠. 웨이트네요. 이렇게 값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fscanf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자, 한 줄 잘 읽어드렸습니다. BMI 계산해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BMI, 우리 요구사항에서 주소 전달 호출 방식을 이용한 함수를 이용해라고 했죠. BMI 계산을 위한 함수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 우리 그러면 함수 하나 정의해 볼까요? 자, 주소로 전달할 거고 나는 반환형 없게 하겠습니다. calculate
BMI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주소를 전달할 거기 때문에 주소를 받을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어떤 주소를 받을 거냐면 저는 이 한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는 이 구조체의 주소를 받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person으로 person 소문자로 person이라 할게요. 그러면 자, 포인터 변수가 person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선언을 했으니까 끊어줘야겠네요. 세미콜론으로 선언의 끝을 알려줘야겠네요. 자, 우리 이 calculate BMI 함수 실제로 정의해 볼게요. 자, person이라는 자료형으로 포인터 변수 person을 씁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메인에서 cal BMI, calculate BMI 함수를 호출할 때 제가 넘겨줄 거는 배열 한 칸을 넘겨줄 겁니다. 이 배열 한 칸에 주소를 넘겨주면은 받는 쪽에서는 그 배열 한 칸의 주소를 받아서 구조체 포인트 변수처럼 멤버에 접근해서 그 값을 읽고 필요하면 그 공간에 값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P라는 배열의 첫 번째 칸의 주소는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자, 이렇게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이 칸의 주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칸의 주소를 넘겨주고 이 별 person, 이 포인트 변수가 그 주소를 받아오겠네요. 자, 그런 다음엔 우리 자, BMI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서 person 우리 멤버에 접근한 방법 어떻게 하죠? 화살표 구조체 포인트 변수일 때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은 에로 연산자, 화살표 연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모양 만들어주고 자,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는 BMI가 산출되게끔 할 겁니다. 이 BMI는 자, 어떤 게 대입되냐? 지금 person의 자, 우리 BMI 공식 기억나세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키는 미터 단위입니다. 자, 몸무게부터 나눕시다. weight를 키의 제곱이었죠. 여기서 그런데 키는 누가 들고 있나요? person weight가 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센티미터 단위니까 우리는 100으로 나누어서 미터 단위로 바꿔줄 필요가 있었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2번 곱해줄 필요가 있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곱하기 이거 한 번 더. 자, person이 가지고 있는 height라는 키에 대한 값은 실수입니다. 실수와 정수를 연산하니까 어차피 실수값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실수에 해당되는 BMI 값은 우리 BMI, 실제로 person의 멤버 중인 BMI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끝입니다. 함수로 구현을 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화면에다 출력도 해볼까요?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린트F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프린트F 자, %s 자, 누구의 이름 사용할 겁니다. 이 자리에 BMI 땡땡 하고 %f로 실제 BMI 값을 출력해 주십시다. 자, 나중에 이게 출력되고 나면 줄바꿈이 되게끔 하고 자, 이름에 해당되는 녀석은 P라는 배열의 첫 번째 이제 I 인덱스를 가지는 녀석의 이름으로 출력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BMI는 방금 바로 윗줄에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서 BMI 값이 주소가 전달되면서 그 배열 칸에 BMI 값이 반영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었죠. 자, 그래서 제대로 그 값이 반영되어서 출력이 되는가 볼까요? BMI 출력되게끔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도 아마 저장 과정이 필요할 거고 저는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저는 저장해보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각각 사람의 이름과 BMI 값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정렬을 하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BMI 값을 기준으로 제일 높은 BMI 값을 가진 사람 정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BMI 값이 낮은 사람 순으로 낮은 값들이 이제 차례 나오게끔. 자, 두 번째로 높은 값, 세 번째로 높은 값, 네 번째로 높은 값, 이런 식으로 정렬되어서 파일로 출력되어야 합니다. 자,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반복문 하나 쓰겠습니다. 반복문으로 저는 이 반복문을 i라는 변수로 제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i는 5보다 작으면 참이고, 그리고 i는 일씩 증가되게끔 해볼게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마찬가지로 j라는 변수로 제어를 할 것인데, 이 j는 저는 초기 값을 i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j는 6보다 작으면 참이다. 그리고 j는 1씩 증가되게끔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은 부분은 BMI 값을 비교를 해서 배열에 있는 한 칸 한 칸을 비교해서 제일 큰 값이 제일 앞쪽으로 오게끔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3, 7, 2, 10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 배열 총 4개의 칸이 존재한다 칠게요. 자, 지금 보여지시는 이 값들 정렬이 되었나요?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정렬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내림차순을 원한다면 실제로 이 녀석은 10, 7, 3, 2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열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열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배워 나갈 거니까. 자, 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배열에서 첫 번째 칸을 바라볼게요. 첫 번째 칸에 3이 들어있네요. 이 3과 7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과 7. 3을 이용해서 첫 번째 칸에 있는 값과 두 번째 칸에 있는 값을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니까 누가 값이 큽니까? 7이 크네요. 그러면 3과 7을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7, 3, 2, 10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있는 칸과 세 번째 있는 칸을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7이 2보다 크죠? 자리를 바꿀 필요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넘어가서 7과 네 번째 칸에 있는 값을 비교해 볼게요. 자, 10이 제일 앞 칸에 있는 7보다 값이 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10이라는 값과 7이라는 값의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제일 앞칸에 제일 큰 값이 위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관심 사항은 제일 첫째 칸은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칸만 고려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칸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뭐가 와야 되나요? 두 번째로 큰 값이 와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또 반복을 합니다. 3과 1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3이 더 크네요. 자리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다시 3과 7을 비교해 봅시다. 3과 7을. 자, 7이 크나요? 예, 7이 크죠. 그러면은 3과 7은 자리가 바뀔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놈은 다시 첫 번째 칸은 10이 그대로 유지가 되되 두 번째 칸이 7이 오게끔, 그리고 세 번째 칸은 2가 있었고 마지막 칸엔 7이 있던 자리에는 3이 들어가게끔. 자, 그러면 이 과정까지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칸에는 가장 큰 값, 두 번째 칸에는 두 번째로 큰 값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면은 우리는 정렬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값, 그 다음 큰 값, 그 다음으로 큰 값, 점점점 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작은 값이 놓이게 될 겁니다. 자, 이 패턴을 이용하면은 이 패턴을 이용해서 지금 이 중첩 반복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if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거는 BMI 값이죠. P에 자 여기서 I는 첫 번째 칸이 될 겁니다. 자 이 녀석이 자 P의 두 번째 칸과 비교해서 BMI를 비교하죠. BMI 각각의 BMI를 서로를 비교해 봅시다.를 해서 만약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값이 크면은 첫 번째 있는 값과 칸의 구조체와 서로 교환을 해라. 우리 예전에 스왑이라고 함수 만든 거 기억나세요? 자, 그 스왑이 여기서 한 번 더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스왑을 시킨 거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구조체 하나가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구조체 변수를 하나만 더 선언할게요. person으로 temp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게요. 자 그리고는 자 만약에 서로 위치가 바뀔 필요가 있다면은 temp에 저는 j의 만약에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 서로 바꿔야 되면은 두 번째 칸 값을 첫 번째 칸 값이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칸 값을 템프에 저는 저장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P의 I는 I 인덱스를 가지는 이 구조체는 P의 J번째, 실제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반복일 경우에는 두 번째 있는 칸에 있는 구조체가 첫 번째 칸으로 옮겨져라.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녀석은 실제로 첫 번째 있는 칸으로 구조체가 옮겨가면 되겠죠. 그래서 PJ는 자 템프라 하면은 서로 구조체가 서로 위치를 바뀌게 될 겁니다. 이중 반복문, 중첩 반복문이 돌고 나면은 이제 정렬이 된 상태가 돼 버립니다. 정렬이 된 상태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작업은 뭔가요? 파일에다 써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for 자 i는 0부터 자 i는 6보다 작으면 참이고 i는 1씩 증가되게끔 하고 자 반복 작업은 파일에다가 써주기 작업입니다. fprintf 자 fprint 하려면 우리는 파일 포인터 값을 줘야 됩니다. 자 출력을 위한 파일 포인터 변수 누굽니까? fpout이죠. fpout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형태로 출력해줘. 먼저 이름, 우리 요구사항의 이름과 나이와 BMI 순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름 그리고 탭으로 구분시키고 그리고 나이 %D 그리고 탭으로 구분하고 또 BMI 값 실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하고 줄바꿈이 일어나라 라고 저는 형태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해당되는 값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자, 우리 P의 이 배열의 I, 즉 첫 번째 칸부터 하나씩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이미 이 배열은 BMI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P의 네임은 그리고 I의 age 그리고 BMI를 출력하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파일을 닫아 줍시다. fclose 자, 입력을 위해서 사용했던 파일 fpin이 그 주소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출력을 위해서 fclose fpout 또 문을 닫아 줍시다. 자, 여러분 다 짰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으로 주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콘솔상에는 자, 우리가 그냥 입력받았고 정렬되지 않은 순서로 해서 입력된 순서로 해서 BMI 계산된 게 출력이 되었고 자, 여러분 파일에 제대로 값이 들어가 있는가 봅시다. 자, 우리 bmi.txt에 출력하기로 했죠. 자, 열어봅시다. 어라?
제대로 값이 출력되지 않네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는가 찾아볼게요. 자, 저는 우선은 반복문을 좀 찾아보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while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 while에 지금 i 값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칸 한 칸 한 칸 우리 넘어가서 값들이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while 안에는 인덱스로 사용하는 i에 대한 초기 값은 가지고 있습니다. 0으로서. 그런데 계속 i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짜리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i++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다가 각각 넣어라라고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수정된 내용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되는 내용은 바뀐 게 없네요. 하지만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은 오라 정렬된 값으로 이름, 나이, 그리고 내림차 순으로 BMI를 출력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자, 이 정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 C 언어에 대해서 기초가 그리고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죠. 자,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그리고 여러분의 개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얼만큼 많은 프로그램을 짜 나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은 일치월장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